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 오전 0시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명칭 변경 등의 입법 과정을 거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국방과 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이양받아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내일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이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대학이 존폐 기로에 섰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생존 전략 중 하나로 학과 통폐합 등 대대적인 학제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막상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러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한라대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 거의 매년 달라진 학과 이름으로 후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관광계열이었다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호텔 관광 경영학부로 됐다가 이제 올해 다시 레저 관광학과로 되고 내년에 아마 문화관광경영학과 이렇게. 비단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상지대의 경우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 학과가 폐과됐고 23개 학과가 10개 학부로 통합됐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소속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 자치활동 위축,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학교는 왜 선배도 없지? 더군다나 요즘이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결여돼 있거든요. 좀 중도 이탈도 좀 더 그런 소속감 문제 때문에 이탈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더라도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교수님들의 배정이나 아니면 실습실, 강의실들의 배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학생들의 불만은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부터 아예 무전공 광역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학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 학과에 가려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을 하는데 성적 순이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약간 너무 인기가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뭐 철학과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뭐 10명 정도 내외라서 수업이 폐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들으려면 또 다 같이 뭉쳐야 되고 철학과는 폐지돼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는 학제 개편, 연구 성과를 알리는 것 못지않게 인프라와 대학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화 콘텐츠적인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라든가 생활 인프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관심이 좀 더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교육부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학들을 좀 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학들의 조직, 학과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화천의 비수구미 마을로 가는 주요 출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30가구 남짓이 모여 사는 화천군 화천읍의 비수구미 마을. 80년 전 화천댐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육지 속 섬이 된 마을입니다. 화천군은 지난 4월 낙석 위험을 이유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출입로를 폐쇄했습니다. 위험해서 막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발이 묶였다며 불편을 호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에게는 이제 병원 방문조차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됐습니다. 아줌마들이 배 운전을 못해요. 돌 나오고 막 그래서 위험해서 아들이 데려다 주는데 배 타고 가서 또 이제 한참 걸어 올라가야 길이 나오지 또. 택시를 타기까지 1, 2분 걸렸던 뱃길은 2km 넘게 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화천군에서 설치했다는 저반 시설에 배를 정박하고 지지할 곳 하나 없는 가파른 흙길을 위태롭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전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무슨 대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이처럼 고령인 주민에게는 멀고 위험한 길을 지나고 나서야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출입로가 폐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뭐 어디 가나 뭐 돌 떨어지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 길이 좀 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택배와 우편물을 마을로 전달하는 72살의 집배원은 화천군이 도로를 폐쇄하면서 만든 비포장 임시도로를 따라 후진으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배까지 옮길 짐은 많은데 도로가 좁아 차 돌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나 뭐 감수하고 내려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는 뭐 그런 대로 댕기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대로 댕기다가 헛디뎌서 물에 들어가면. 앞서 주민들은 배가 아닌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규림을 가로질러 마을로 통하는 비포장 도로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화천군에선 도로를 일부 정비했다지만 여전히 택시는 물론 일반 승용차는 다니기 힘든 길입니다. 화천군은 점차 저반 시설과 도로를 정비하겠다면서도 예산이 없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군의 대안 없는 도로 폐쇄로 대부분 주민이 고령인 비수구미 마을의 고립감은 당분간 더 깊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어제 오후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발생한 낙뢰 추정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낙뢰 추정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맥박과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6명 가운데 나머지 5명은 현재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설악해변에서 서핑을 하다 낙뢰 추정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속초시 동명동 오징어 난전 부두 인근 해상에서 20대 남자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이 2명 모두 구조했고 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에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 쿠폰은 취 창업 교육비, 교재 구입비, 면접 활동비, 자기 개발비, 식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